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혼 소송 중 내 집에서 나가라는 인도 소송이 가능한가 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주로 생기냐면요, 명의가 A와 B가 부부인데 소송을 해요. 근데 부동산이 명의가 A 명의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싸웠을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한 90%는 별거한 상태로 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A와 B가 싸웠는데 누가 집을 나가버렸냐? 원래 이 집에서 살았겠죠. 근데 A 명의 집에서 A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A 명의 집에 누가 살아요? B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6개월이고 1년이고 하고 있는데 A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 명의의 내 집인데, 그리고 A 입장에서는 또 실질적인 기여도도 저 부동산은 거의 내가 기여한 건데 재산분할 가도 판결 받아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B가 눌러 앉아 있냐? 좀 나가라 이랬더니 B가 뭐 소송 중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열받으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이혼 소송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B가 이 부동산에서 퇴거해서 나가라는 이 내 명의로 된 내 부동산이니까 나한테 인도하라는 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실무에서 종종 이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제가 B를 변론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이고 재산분할 소송하고 있는데 나가라 말라는 소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부당합니까? 이게 A 입장에서는 실질 기여도도 높다면서요. 재산분할까지 가도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 거의 받아오는 건데 일단 기여도가 높은 쪽에서 뭐 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명의도 A고 기여도도 높은데 왜 B가 눌러 앉아 있냐? 나가라는 소송이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판례를 안 봐도, 판례를 몰라도 이 인도 소송은 굉장히 어렵거나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이혼 소송은 이혼 소송대로 하고 너도 나도 인도 소송을 할 거 아니야. 명도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소송이 두 개로 분란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판결을 받아야지 A가 기여도가 높고 이게 A로 귀속된다는 게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 한창 소송하고 있는데 막 인도 소송하고 이래버리면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분할에서 편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기여도를 상정할 때 원칙적인 관점에서는 명의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A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B가 다 기여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례도 많을 거 아니에요. B가 돈 다 벌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B가 남편인데 아내 명의로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 부동산은. 그러면은 실질 기여도는 B가 훨씬 높은 거고, 그런데 형식상 명의만 A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산분할 판결 받으면은 이게 A로 B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현재 명의만 보고 이런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뭐를 보냐면 법이 부부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그럼 명도소송도 민사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실전 판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광주지방법원 판결이고요. 자, 그리고 주문을 보시면은 이게 1심에서는 이렇게 A가 제기한 소송이 인도해라고 판결이 났었나 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판결은 2심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 취소, 원고가 인도한다는 청구를 기각한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이 판결 사례에서는 사실관계가 어땠냐? 원고는 A는 2014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015년 7월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소를 제기하여 사실혼이니까 이혼은 없겠죠. 위자료 및
제3분할 제기해서 소송이 어떻게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나고 계속 중이다. 그러면 이 판결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가 A와 B가 보통은 법률론이잖아요. 법률론이면 아직 이혼도 안 된 상태잖아요. 이혼도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사실혼이면 어때요? 사실혼이면 이혼은 뭐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헤어지겠다 하면 뭐 바로 그건 깨지는 거예요. 뭐 이혼 사유가 있든 없든 사실혼 관계는 안 중요하거든요. 연인 사이처럼 오늘 날짜로 깨진 거야 이래버리면은 이혼은 돼버린 거예요. 사실혼은 이혼이 바로 돼버린 거예요. 뭐 서류 정리할 게 없기 때문에 한쪽이 선언을 해버리면 이혼은 된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뭐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만 후속적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잘 보세요. 법률론 관계는 지금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된 거거든요. 이혼이 안 됐어요. 근데 사실혼 관계는 어때요? 이 소송을 하는 순간에 이혼은 이미 돼버린 거잖아요. 이혼이 이미 됐고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혼인데. 그러면은 지금 판례에서는 A, B 부분은 법률론도 아니고 심지어 사실혼이야. 그럼 사실혼이면 이미 이혼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재산분할 소송을 계속 중이더라도 A는 이미 B와는 남남이잖아.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A 생각에는 왜 내 명의 아파트 그 부동산에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가라.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1심 때는 이겼는데 2심 때는 기각이 됐죠. 졌단 말이에요. 왜 졌냐면 보시면은 B가 현재 A 명의 아파트에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판사가 볼 때는 B가 뭐 원래는 이 아파트에 안 살다가 무단 침입해가지고 눌러 앉아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부부로서 이 집에서 살다가 A가 집을 나가면서 B는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거생활을 이 아파트 부동산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할 당시에 주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 사실혼은 이혼이 이미 됐지만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원고를 이 아파트에서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죠? 퇴거를 시킨 것도 아니고, 다시 들어오는 걸 내가 방해한 것도 아니고, B는 그냥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고, 아직 재산분할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 인도를 재산분할 소송이 안 끝났는데, 4명이 아파트니까 내놔라고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실혼, 즉, 이혼이 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분쟁만 남아있을 때도 인도 소송이 안 된다는 판례인데, 심지어 이혼도 안 된 법률론 관계에서 이혼하고 재산분할 소송을 계속 중인데 나가는 소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대법원 판례를 보여드립니다. 아직 이혼이 안 됐잖아요. 법률론 관계. 아무리 치고받고 혼인 파탄 시점은 지나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지만은 소송 과정에서 이혼 또 1심 끝나도 확정이 돼야지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2심 가버리면 확정 안 된 거고. 결국에는 서로 항소, 상고 안 하고 해가지고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이혼이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소송 이혼에서는.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를 보시면은 부부간 부양 의무는 아직 부부라 이 말이에요. 아직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부부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다. 그래서 부부 생활의 공동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도 하고 서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 부양 의무는 소멸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아무리 치고받고 소송 내에서 싸우고 있어도 아직 판결 확정 안 됐으면 아직 당신들은 부부인데 부부 사이는 부양 의무가 있는데 A가 자신의 명의집에서 B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가는 소송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부양 의무 위반, 신의칙 위반 해가지고 99.9% 이런 인도 소송을 제기하시면 기각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분노를 이용당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소송을 할 때는 막 열받아가지고 변호사님 이 소송도 할 거고 저 소송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소송 하면은 기각될 확률이 높고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그래도 변호사님 나 돈 날려도 좋아요. 그냥 뭐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내가 소송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속 말리거든.
그리고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소송은 맡을 때는 의뢰인들이 뭐 줘도 된다 어쩐다 하지만은 실제로 소송 지면은 그거를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아시겠죠? 그 변호사도 별로 보람도 없고 그런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상 오늘 판례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쓸데없는 분쟁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 제가 비의 의뢰인데 상대방들이 뭐 인도 소송을 나가라 인도 소송 할 거다 내지는 실제로 인도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오늘은 아직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도 소송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